내 의견은 안 물을게. 그냥 우리끼리 정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형제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저는 그렇게 배제당하고 말았지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땅 몇 필지. 그 땅이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땅을 저 몰래 팔아버리려 했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산 다툼, 재산 분쟁.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53세 김영수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연 노후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교훈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큰형과 둘째 형은 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이 설마 저 모르게 무언가 진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시골에 있는 농과 밭, 임야 몇 필지였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그 땅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살짝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 땅, 형님들끼리 매각 진행 중이라는 얘기 들었어. 너는 동의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단 한 번도 상의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있던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형님들은 어머니 살아 생전에도 큰 결정을 앞두고는 저를 늘 소외시켜 왔습니다. 명절 때조차 저는 늘 그들의 결정 뒤를 따르는 입장이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설마 내 형제들이 그럴까 싶어서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통사무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이미 땅 계약 날짜를 잡아두고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연결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클 것 같았으니까요. 그 대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떼어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속 절차는 아직 미완료 상태였고 땅을 팔려면 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제부터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상속인 명부, 법정 상속 비율 모두 꼼꼼히 살폈죠. 확실했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배제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해도 제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렸죠.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분들이 무리하게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싸움으로 끌려가지 말고
증거와 법적 근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단단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상속인 동의서 양식과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형제들이 우린동에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 자료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형제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 일정을 확정했고, 셋째 형은 계약금까지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 날짜가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형제들은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는 배제한 채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 계약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장의 서류와 함께 모든 상황을 뒤집을 준비를 하며, 그리고 마침내 계약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나는 과연 오늘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그제야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속인 명부, 미동의 확인서,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배제하고 계약을 진행하려는 그 자리,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떨림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죠.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오늘 그들 앞에서 제 권리를 분명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계약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멀리서 사무실 안을 살폈습니다. 이미 형제들과 중개업자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아마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끈을 꼭 쥔 채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지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얼굴이 굳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시선을 마주보며 저는 천천히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마음속으로 다시금 외쳤습니다. 이제는 내 권리를 지킬 시간이다. 서류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속인 명부, 미동의 확인서, 변호사 상담 기록, 그 어느 것도 허점 없이 명확하게 준비된 자료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서류를 바라보며 서서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설마 알고 있었던 건가?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런 당혹스러운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니까요. 잠시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중개업자는 당황한 듯 계약을 더 진행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형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둘째 형은 괜히 서류를 뒤적이며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저를 배제하고 몰래 땅을 팔려던 그 순간 저는 한 장의 서류로 모든 흐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통쾌하게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로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류가 모든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큰형은 둘째 형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셋째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 부딪히다가도 금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죽인 채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 그 공간 속에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서류가 모든 걸 대신 말해줄 차례였으니까요. 그동안 저를 배제하고 몰래 계약을 진행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제라는 이유로 늘 참고 이해하려고만 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제게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을 고른 뒤 저는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땅을 파는 것도 좋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라면 최소한 상의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저는 똑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생각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이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저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형제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권리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바람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서류 한 장으로 그들의 눈앞에 명확히 드러난 순간 제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저는 참 많은 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참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를 존중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이 몰래 저를 배제하려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고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사정이 저를 무시하고 배제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스스로 당당하게 나서야만 내 권리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오래된 담벼락에 금이 간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담벼락을 형제들과 장난치며 지나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웃으며 어깨를 부딪히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하는 쓸쓸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는 뿌듯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너도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 그제야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형제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저는 제 자리를 찾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조용히 앨범을 꺼내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한 장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형제들과 웃고 있는 저희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과 이해관계가 가족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건 스스로의 몫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 해도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저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관계를 바로잡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결국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디 그런 마음을 고쳐먹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형제들과 함께 논밭을 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웃으며 농사일을 도우며 이 땅을 우리의 미래라 생각했었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일들이 더 아프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지 말고 당당히 나서세요. 가족이라 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 권리를 빼앗으려 할 때는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때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무너질 뻔한 자존심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믿었던 형제들조차 순간적인 욕심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이 씁쓸하다고 해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더 그렇지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생각에 참고 또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설 때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나 자신도 그리고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섰을 뿐이지만 그 행동이 저 자신을 위한 큰 용기였다는 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한 번쯤 당당히 나서서 내 자리와 내 권리를 지켜야만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지켜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이 남기신 시골 땅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마음에 속상함과 분노가 가슴 깊이 쌓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자세라는 것, 한 장의 서류,
그 작은 준비가 제 인생에서 참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한 번의 단호한 행동이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 때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 이야기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과 평안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